현재 시장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 제한된 수급 내에서 고 PBR 종목에서 저 PBR 종목으로 갈아타는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하던 코스닥은 약세 전환하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의 힘을 입어서 거의 하나의 테마가 되어가고 있는 저 PBR 관련 종목들, 시장이 어떤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업종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업 관련주 함께 짚어보시죠. 신세계와 이마트, 현재는 소폭 약세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은 이마트였는데요. 특히나 PBR이 0.17배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유통 테마 현재 시장에서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는 테마이자 종목입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저 PBR 테마 종합 상사 관련주도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 이어지면서 현재 1.95% 상승하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에 이어서 코론 글로벌도 현재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물산 대표적으로 시장에 관심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무려 10% 넘게 자사주를 확보하고 있고 PR 역시 0.78배에 그치면서 시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 종합상사 관련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특히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현대차 지금 낙폭 키우면서 2% 중반대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저 PBR 종목으로 시장 관심받고 있는 섹터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 섹터도 함께 짚어볼까요? 이 보험은행 관련주 사실상 지금 시장 내에서 저 PBR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오늘도 6.75% 상승하고 있고요. 한화생명 7.75%, 흥국화재까지 4.51% 상승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고 저 PBR 이슈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제고 그리고 더블 배당인 벚꽃 배당 기대감까지 가득 담긴 섹터입니다. 그럼 다음 섹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건설 관련주 sek터 역시 오늘 시장에서 저 PBR 테마 주로 역시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에 이어서 대우건설, GS건설, DL, ENC까지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오늘 시장에서 관심 받으면서 수급 들어오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만년 저평가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종목들 다시금 시장에 관심과 수급 들어오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굉장히 무거운 요소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마치 이 정책의 테마에 힘을 얻고서 하나의 테마가 되어가고 있는 저 PBR 관련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교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전달되는 내용 중에서 저 PBR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HTS를 오늘 아침 내내 눌러봤습니다. 한 시총 50위권 내에 어떤 종목들이 저 PBR 상태인가, PBR 1배 미만인가를 확인을 해봤는데 꽤 많았습니다. 어제부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처음으로 좀 이슈를 다뤄볼 예정인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어떤 방법으로 기업의 밸류가 올라가게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PBR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상장사가 갖고 있는 이제 자산 대비 주가가 낮으면 네. PBR이 이제 1을 밑돌게 되면 이제 저 PBR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끌어올리는 부양책을 이제 하자라는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네. 즉 이제 PBR이 1이 되지 않는 기업들에게 주가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해라.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을 해라. 이제 이런 식의 유도 방안들을 이제 1차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게 되면 이를 추종하는 뭐 예를 들면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연기금 같은 기관 자금이 펀드에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하고 네. 이 펀드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당근책도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의 성공 사례들이 이제 일본이 있었고 일본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도 뭐 주식시장이 강세이긴 하지만 작년 내내 좋았잖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뭐 경제 자체가 이제 뭐 화랑인 것도 있었고 엔화 약세 여러 가지 이제 거시 환경에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주주가치 재고안 같은 것들이 이제 효과를 입었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가
작년 초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기업 가치 개선 방안을 상장사들에게 이제 내놓으라고 이제 촉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여러 주주환원 정책들을 시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주가가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결과들을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 증시를 벤치마킹한 어떤 정부의 부양책 발표가 나온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 ETF가 만들어진다면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수급 유입이 된다는 건 무엇보다도 좋은 그 주가의 부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이미 가지고 계신 거나 지금 또 리스트를 보고 함께 좀 매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저PBR 종목들 뭐가 있는지 리스트업하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일 교수님, 어떤 기업이 가장 눈에 띕니까? 금융주도 많고요.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업종으로 살펴보면 유틸리티하고 뭐 보험, 은행주 쪽이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죠. 뭐 0.3배, 뭐 0.4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정말로 뭐 널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요인이 만들어지는지는 뭐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대놓고 은행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당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이 취약계층에게 뭐 부채 늘려라. 뭐 이런 어떤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들의 그 장부 가치 대비 할인된 요소는 살리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난센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업종들이 뭐 대표적인 저평가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 1배 아래에 집착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실패 확률이 높고, 그나마 확률을 높이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보유자산, 자사주가 많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가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나, 아니면 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표 종목이 바로 삼성물산과 KCC 같은 종목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의 밸류업을 하느냐가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시장에서 ETF가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시장에서 이들 종목의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 핵심 포인트는 이익 턴어라운드가 나오느냐가 핵심 포인트죠. 이거 저평가된 거 모르는 사람 없고, 일정 부분 뭐 매수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뭐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PBR 1배 미만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PBR 1배 미만 종목군들 중에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는 업종과 종목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목군들을 찾아야 그나마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PBR 1배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 PBR 1배 미만에 있으면서 자산 가치 대비에 현저하게, 근데 그 자산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혹은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배당이 있어야 할 거고요. 현금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익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반도체 업종 내에서 만약에 PB 1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뭐 그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매력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종목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일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나서 리스트를 쭉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그래, 이 정도 기업이면은 뭐 배당도 할 만하고 자산 가치도 현금화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 몇 개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주가는 여전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KCC,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 뭐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네. 자, 석유화학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이익 턴어라운드가 강하지 않아서 어떤 종목을 꼽아야 될지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그 LG화학의 그 대산 단지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매각에 성공한다면 LG화학도 그 범주 내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반도체 쪽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뭐 PB가 낮은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종목군들을 찾기는 쉽지 않으나, 뭐 반도체는 업황이 있으니까 뭐 따로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금융주 쪽에서는 일단 하나그룹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기는 한데, 다만 하나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이건 뭐 추세적으로 좀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주사 쪽에서는 LS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LS도 그렇고요, KCC도 그렇고 방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하나금융지주도 그렇고 최근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또 단기적으로 올랐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통주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통주 가운데 이마트의 주가가 어제 무려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주가 0.37% 하락이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어제 8% 급등을 했지만 오늘 0.38%로 제한적인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루짜리 상승이었을까요?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일단 핵심이 되는 거는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그렇고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거는 도심지에 부동산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PBR주인데 그 부동산 팔 겁니까? 그걸 팔면은 주주한테 배당을 준답니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BR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PBR 핵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자산, 들고 있는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계열사들의 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산 재평가 제대로 안 하는 기업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부동산을 100억에 샀는데 현재가가 1000억이라 그러면은 장부에 100억이라고 기록해놓고 그대로 PBR 계산하거든요. 그런 것도 아직까지 우리가 어찌 보면은 뭐 이게 법적에서 이런 뭐 문구 이런 게 아직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도 이제 뭐 법인들이 기업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PBR을 믿을 수 있냐? 이게 뭐 자회사랑 연결된 재무제표가 다 이제 이어지면서 그 복잡하게 꼬여 있고 자회사들 다 IPO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PBR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살 주식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관련돼 가지고 그쵸 정책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일본은 저 PBR 해소 못하면은 2026년도에 상폐시킨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런 거 안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이 정부 관련된 자금으로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통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뭐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뭐 지분에 대한 뭐 제대로 된 의결권을 표시한 적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은 거고 핵심은 갈 주식이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발생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이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매수 매도 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PBR 1배 미만에 대한 뭐 기업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일본처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산, 돈을 쌓아놓습니다. 쌓아놓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 트라우마는 바로 IMF였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외환이 없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본인들의 경영권을 많이 잃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줄도산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기업들이 보수적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기업 내에 돈을 쌓아놓는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뒤집어가지고 배당을 많이 주라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재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그 이유가 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주주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률이 2%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디스카운트 돼 있냐 그러면은 S&P 500의 주주 환원율 보시면은 2.5%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했을 때는 배당률이 코스피 기준 2.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S&P 500과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기준으로 놓고 보셨을 때 누가 더 비싸냐? 둘 다 비슷한 관점에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아직까지 우리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제도 하나로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이제 정책들이 계속 각 분야별로 다 내놓고 있잖아요. 이 주식시장 관련해서 어쨌든 저 PBR에 대한 방안들이 이제 또 나온 건데 결국 이제 의지와 실행력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많이 바뀐 게 뭐 사실 배당 수익률도 실제로 이제 제도 시행 이후에 상당히 늘어나게 됐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주주가치 제고 방안들이 실제로 많은 상장사들이 내놨고 뭐 측정을 해봐도 그 상장 기업 가운데 300곳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네. 이런 정책적 효과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반응을 했고 주가가 올라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네. 우리는 이제 그런 정책적 여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 옥석가리가 저는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런 게 발표됐을 때 좀 민감하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뭔가 섹터가 뭘까라고 봤었을 때는 네. 뭐 예를 들면 공기업이나 공기업 성격이 짙은 그런 상장사들 뭐가 있을까요? 뭐 한국전력이 뭐 대표적으로 얘기가 들 수 있겠죠. 그런 데는 뭐 좋든 싫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고 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관치 논란이 여전히 있을 만큼 금융주들도 그런 정부 정책들이 나오면 네. 우선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우리 상장사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금융주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좀 새어나갔을까요? 근데 2주 전부터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네. 그 핵심 포인트가 금융주를 타겟한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영향이 있었고 어저께 갑자기 주식들이 많이 움직인 이유는 정책의 어떤 그 시기가 2월 말에 발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스타트를 건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상법과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저는 결부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법 개정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사의 어떤 논란과 관련된 사내 이사와 관련된 이사회의 그 역할과 관련된 그런 상법 개정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정치권을 포함한 뭐 법관까지 이해 상충 문제와 관련된 법안이 만약에 정리될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가 일정 부분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도 지금 하나로 된 건 아니거든요. PBR 한 배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머니무브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 이익이 실제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일본의 양상이 아까 뭐 테이 보고서 얘기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되진 않겠지만 상법 개정, 그다음에 뭐 이해 충돌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약에 그 결부돼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도 전체는 아니라 일부 저평가된 종목의 제자리 찾기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봤을 때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너무 다 시장이 부정적으로만 보이고요. 긍정적인 면을 또 보려고 하면은 긍정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립을 지켜서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좀 제한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면 이거를 또 단기적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 첫 발을 내디딘 이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제한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하재영 교수님, 네.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인다라는 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그리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반가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지수의 레벨업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높아질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나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는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PBR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사업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금이 돈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에 정책적으로 정말 일본과 유사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거래일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대형주들이 쉬어갈 때 주도주들이 쉬어갈 때 약간의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종목군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만 네. 한 2, 3거래일 정도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에 대한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 부분도 조금 확인을 같이 해주셔야 요게 이제 시장에서 좀 중심으로 계속 자리를 잡는지 아니면 다시 이탈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급적인 부분까지 네. 조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섹터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좀 눈여겨보는 섹터 있으세요? 저는 뭐 그냥 무난하게 금융주 제가 무난하게 보겠습니다. 금융주. 네. 금융주 안에서 사실 저는 이전에 금융주를 한번 투자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네. 금융주는 사실 배당으로도 매력이 굉장히 많은 종목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과 지금 또 이 저 PBR 관련한 이슈가 함께 접목이 된다면 가장 좀 매력 있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 지주 쪽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맞다라고 지주? 네, 근데 이제 뭐 하나 금융지주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뭐 우리 금융지주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각각의 부분에서 뭐 그 매력도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어서 네, 저는 뭐 금융지주 중에 좀 선호하시는 뭐 이제 주 거래 통장이 있으신다거나 그런 걸로 선택을 제가 이자 하시는 많이 것도 내는 곳. 네,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저 PBR 테마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좀 아직은 첫 발을 내디딘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무언가 더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지 이게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현실 가능한 게 뭐가 있을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현실 가능한 그러니까 부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저 PBR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뭐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뭐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 뭐 추가 주구주 환원책을 했을 때 뭔가 세제적인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한
그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은 3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우리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 소각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뭐 강제 법안 같은 것들은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뭐 법이 바뀌어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를 항상 시가로 반영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계속 들고만 있는 기업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할 건지에 대한 뭐 계획 이런 것들도 저는 앞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흑기사나 백기사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는 것인지 뭔가 경영권에 뭐 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것인지 크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들고 있는 그 유가증권의 어떤 성격 자체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법적인 부분인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삼권과 관련된 그 개정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에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널리고 널려 있다. 특히 대그룹 관련된 지주사라든지 그 밑에 뭐 중간지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3가지 정도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뭐 전체 지수의 상승은 뭐 반도체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뭐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알 수 없으나 개별 종목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꽤 많다. 그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까 언급드렸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뭐 KCC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저PBR 관련해서는 이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추가적인 수급 유입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관련한 특징주로 떠올랐을 때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효 고수입니다. 밸류업 2가지 방향을 주목해보자. 손소 고수는 저PBR 정책 지원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하창원 고수 ROE 배당 성향 등 뒷받침되어야 진짜다. 태희보 고수 원래 오를 거 없을 때 움직였던 기업들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땡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